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라던가 관세와 관련해서 좀 본인이 원하는데도 좀 시장을 흔들려고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밤에는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바로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8일 파이어유 시황입니다. 간밤 시장의 분위기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먼저 뉴욕 시장 자체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1%대 낙폭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S&P는 보합권 마무리를 지었는데 간밤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던 것 또한 사실 트럼프 관세 이슈는 아니었고요. 개별주가 좀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자체가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좀 사용 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금은 되려 줄어들면서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까지 부진하자 오늘 해당 종목이 22%나 하락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1%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다른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건 아니다라고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 안에서 우리가 간밤 지켜봐야 했던 주요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라던가 관세와 관련해서 좀 본인이 원하는데도 좀 시장을 흔들려고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밤에는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바로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유럽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했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의 시장에 많이 증가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자 계속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렸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부터 쭉 연결해서 6번 동안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ECB에서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파월은 이제 오는 7월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에 대한 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사실 ECB처럼 유럽처럼 오래전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했었고 지금이라도 당장 인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월의 해임 자체도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있었던 FOMC를 통해서는 연준은 모두 금리 동결을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면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신용자산에서는 아마 연준이 올해 4분기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오르지 않고 금리만 오르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식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물가 잡히고 있고 그렇게 비싸다던 계란 가격까지도 내려가고 있는데 왜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좀 점검을 해봤지만 사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증가가 되면은 결국 페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오로지 데이터에만 의존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물가 다 잡혔으니까 빨리 금리 내려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연준을 압박해서 진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면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사실 유동성 증가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더 넓혀주는 거여서 우리는 이거를 호재로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이슈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기간이 좀 처음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3주에서 4주 안으로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타결 가능한 시점과 관련해서 over the next 3 to 4 weeks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3주에서 4주 안으로 아마도 중국과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좋은 협정을 맺을 거다. 그리고 중국한테 실제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었다라고 말이죠. 뭐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멈추고 미국 대표로 중국과 이야기할 사람을 지정을 해주며 우리는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쪽의 입장이 지금 전해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일반적으로 문제 없다. 다 잘 해결될 거다. 관세 해결할 거다. 중국 연락 오고 있다. 중국이랑 우리 좋다. 이런 식으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어디까지 좀 믿어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나름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가격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85,000달러의 가격을 지켜주다가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84,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기관들의 투자 심리는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ETF에서도 하루에 4천억 대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4월부터 이 기본관세가 시행이 됨과 동시에 시장 안에서는 지금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기관들도 좀 관망의 입장으로 시장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SEC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게리 겐슬러, 어제도 겐슬러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봤었는데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99%는 시장 심리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은 그냥 오직 사람들의 심리에만 의해서 가격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투자를 하건 간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아무리 대단한 CEO가 있건가 아니면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투자보다는 투기의 관점이 더 강한 시장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이게 우리 시장을 설명을 해주는 또 한 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도 비트코인처럼 시종이 큰 종목들은 좀 덜 그런 모습이 있지만 펀더멘털보다는 이 시장의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라던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계속 세워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검색량이 최근 구글에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수여서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검색하는 이유로는 매수하기 위해서 혹은 최근 뉴스가 궁금해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86,000달러가 저항 구간으로 좀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3,000에서 86,000 사이의 박스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86,000달러가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뀌어야만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 86,000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파이어유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부터 보시죠. 63%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고요. 파이어 스코어는 3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현재 93%가 지난 1시간 동안 하락을 보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6% 정도는 가격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영하는 미래지수를 점검을 해보면 파이어 스코어 75%가 지금은 75%의 종목들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를 가리키고 있고요. 19%만이 하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적인 심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파이어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56%가 롱에 대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43%가 숏,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파이어 시그널은 51%가 상승, 48%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79%가 앞으로 4일 동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파이어 라인을 중심으로 가격 횡보를 이어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떴던 시그널이 4월 17일 오후 2시에 떴던 시그널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조금씩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단기 RSI는 셀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상승 채널 안에서 나름 예쁘게 차트를 잘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트렌드 어퍼라인까지 가게 된다면 85,500달러 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측면에서는 85,600달러 선인데요. 저희가 86,000달러를 지지로 바꿔줘야만 9만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는 어떠한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부터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난 7일 동안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 하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일 대비 0.1% 하락한 1,58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래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흐름을 보여주는 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을 잘 테스트해주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래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건 가격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떴다라는 것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솔라나 쪽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심리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롱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71%나 차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주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도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볼게요.
파이어라인 아래에 지금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고요. 파이어라인 아래까지 바로 캔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추세에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시그널의 하단부를 깨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금 보시면은 1567달러 선으로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만약 깨게 된다면 이 장기의 하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지지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함께 확인해 봤던 솔라나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더리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파이어라인을 계속해서 웃도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17일 4시에 뜨고 나서부터는 쭉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 라인 기준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추세를 따라서 솔라나의 가격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뉴욕 증시가 부활절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 잘 주의를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파이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